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으로 산재 사고의 발생과 회사의 산재 처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 근로자의 이름을 이몽룡, 그리고 회사의 이름을 A건설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A건설 회사에서는 개인 사업자 변학도에게 페인트 작업을 하도급 주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변학도에게 고용된 일용 노동자 이몽룡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기울어져 추락하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몽룡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성춘향과 성년의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A건설은 공사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 발생 상황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재해 발생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족이 하게 되나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여진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인의 자녀는 장애인 복지법상 2급 이상의 장애인이 아니라면 배우자 성춘향만이 유족급여 신청권자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족의 유족급여 신청을 대행해서 제출해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회사에서 장례를 주재해서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회사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게 될까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발생과 관련해서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의 조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산재 절차가 모두 끝나면 유족과 근제 합의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 유족급여는 법으로 정하여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손해배상, 다시 말해 근제 합의는 이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근제 합의는 민법상의 상속인과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망 근로자의 자녀들도 근제 합의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춘향뿐만 아니라 성년의 자녀 2명도 근제 합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합의 금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유족급여로 받게 될 금액만큼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족들과의 형사합의는 언제쯤 해야 할까요? 근제 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상의 합의까지도 같이 하였다는 내용의 근제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형량의 참작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사고의 발생과 회사의 산재 처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시 산재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